안녕하세요.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셋을 같이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이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셋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UCI 리파지터리에 들어있는 데이터셋이기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 데이터셋이에요. 여러 예제로도 이제 많이 쓰이고, 그리고 여기 이제 가서 설명을 보시게 되면 UK 베이스드, 그래서 영국에서 이제 공개한 공공 데이터셋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셋은요, 검색을 해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온라인 리테일하고 온라인 리테일 2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셋 두 가지가 있는데, 보시면은 똑같이 피처는 8개예요. 근데 여기 인스턴스 개수를 보게 되면 행의 수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행의 위에 거 온라인 리테일은 54만 개. 그 다음에 온라인 리테일 2는 100만 개로 약 2배의 데이터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작해서 11년 12월 9일까지 약 1년치의 데이터셋이 있다면, 온라인 리테일 데이터 2 같은 경우에는 2년간의 데이터셋, 그래서 이제 2배의 데이터셋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데이터셋 보게 되면은 비즈니스 분야의 데이터셋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고요. 여기 데이터셋 다시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멀티베리에이트, 시퀀셜 타임 시리즈 데이터 분석해 볼 수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그 다음에 이제 클러스터링을 해볼 수 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4만 개의 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설명 보게 되면은 어떤 이제 변수들이 있는지 볼 수가 있는데, 인보이스 넘버, 주문 번호죠. 그 다음에 이제 스톡 코드, 디스크립션, 퀀티티, 인보이스 데이트, 유닛 프라이스, 뭐 커스터머 아이디, 컨트리까지 이런 이제 변수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변수를 보게 되면은 어떤 데이터셋일까? 우리가 이제 처음 데이터셋을 보는 데이터셋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부터 이제 생각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온라인 리테일이라는 이 제목 자체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온라인 소매 데이터셋인데, 여기에 보면 이제 소매 데이터셋이 이제 상거래 데이터, 커머스 데이터셋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회사는 뭘 팔고 있냐라고 하게 되면은 기프트, 뭔가 이제 선물 상품 같은 것들을 이제 팔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제 디스크립션, 나중에 이제 프로덕트 네임들도 이제 보게 되면은 대부분 뭔가 이제 다이소에서 이제 팔고 있는 상품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릇이라든지 뭐 접시라든지 뭐 포장용품이라든지 뭐 키홀더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위에서 이제 선물을 이제 팔고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기는 한데, 뭐 기프트를 이제 팔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그냥 다이소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잡화점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인보이스 넘버 같은 경우에는 6개의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제 C로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요건 이제 캔슬레이션, 취소를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우리가 트랜잭션 데이터를 만들 때는 우리 카드 결제하게 되면은 카드 결제를 취소했을 때 그 카드 결제 내역이 아예 딜리트 되는 게 아니라 결제 내역에다가 마이너스 결제를 추가로 해가지고 짝을 이루어서 취소권을 이제 만들게 되죠. 근데 보통은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취소권을 만드는데, 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아예 취소된 거는 C라고 이제 인보이스 넘버에다가 이제 표시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스톡 코드 보게 되면은 이제 5자리의 이제 디지트 숫자로 이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디스팅트한 이제 프로덕트 값으로 이제 부여가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덕트 네임, 퀀티티는 이제 수량, 인보이스 데이트, 이제 언제 이제 트랜잭션이 일어났는지, 그 다음에 유닛 프라이스, 개당 가격,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단위는 영국 화폐 단위, 이제 스털링이라는 이제 영국 화폐 단위를 이제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커스터머 아이디, 예, 값이 있고, 컨트리 어느 국가에서 구매했는지.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변수만 보고도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어떤 이제 데이터들이 들어있겠다라고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뭐 온라인 다이소인데 그 거래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온라인 다이소에서 물건을 쇼핑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 뭐 주문 번호가 있을 거고 어떤 상품 구매했을 거다. 그 다음에 그 상품의 이제 개수, 수량이 어느 정도 될 거고, 그거 뭐 디스크립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 언제 구매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개별 가격이 얼마다. 이런 게 있을 거고요. 누가 구매했다. 고객의 아이디 값. 이런 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온라인 쇼핑몰인데 이제 전 세계에 뭐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면 어느 국가에서 이제 서비스 했는지, 이런 데이터까지 함께 남아있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걸로 우리가 이제 뭘 분석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주문을 이제 얼마나 했는지 여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날짜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날짜 데이터를 통해서 사람들이 뭐 월별로, 주별로, 그다음에 뭐 일자별로, 요일별로 얼마나 이제 구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제 시간별로 어느 시간대에 주로 구매가 일어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이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유니 프라이스,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기에서 이제 팔고 있는 상품들이 개당 가격이 어느 정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퀀티티 하게 되면은 뭐 이제 상품을 살 때 이제 몇 개씩 구매하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보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객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객을 이제 추적해 볼 수가 있을 거다. 그럼 이 고객이 이번 달에도 사고 다음 달에도 사는지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이제 분석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UCI 리파지터리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셋으로 만약에 논문이 쓰여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런 이제 논문에 대한 이제 목록들, 페이퍼에서 얼마나 이제 인용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 데이터셋을 분석하고 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이제 논문을 이제 쓴 사람들이라면 정말 이제 전문적으로 이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 본 사람들일 텐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 데이터셋을 어떤 식으로 이제 분석했는지 이런 이제 페이퍼들도 함께 참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분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라이브러리 로드해 오도록 할 텐데요. 일단 판다스는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불러오고, 넘파이 수치 계산, 그 다음에 시각화를 위해서 C본, 그 다음에 데이트 타임으로 이제 뭐 날짜 시간 계산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C본을 이제 할 때 폰트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래프의 사이즈라든지 아니면 조금 상세한 설정이라든지 서브 플롯을 그린다든지 하기 위해서 매플랄립 또 같이 로드를 해 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판다스, 넘파이, C본, 데이트 타임, 매플랄립까지 이제 불러오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매플랄립에서 이제 한글 폰트 설정해 주는 게 기존에 굉장히 이제 까다로웠는데, 따로 이제 한글 폰트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막 폰트 설치하고 그 경로가 이제 맞는지, 그 다음에 폰트의 패밀리 그 이름이 뭐 대소문자가 맞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까다롭게 설정을 했어야 됐는데, 이 코리아나이즈 매플랄립을 한번 설치를 해 주게 되면은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한글 폰트를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코리아나이즈 매플랄립을 임포트 해 오는 것만으로도 매플랄립에서 한글 폰트를 이제 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데이터셋은 이 UCI 리파지터리에서는 엑셀 파일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운로드에 받게 되면 이제 엑셀 파일로 되어 있는데, 엑셀 파일로 불러오게 되면 54만 건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 데이터셋을 엑셀로 열잖아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54만 건이 적은 데이터 양이 아니에요. 한 엑셀 데이터로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했을 때 20만 건 정도가 어느 정도 이제 엑셀로 분석할 만한 양이고, 50만 건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좀 느립니다. 근데 이제 판다스로도 이 데이터를 불러오게 되면 좀 느려요. 그래서 제가 파케 형식으로 만들어 두었는데요. 파케는 이 데이터를 열 단위로 이제 압축해 놓은 거다. 그래서 압축 방식에 따라서도 약간 이제 성능의 차이가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이제 파케로 압축을 해 놨어도 이제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파일 포맷, 엑셀뿐만 아니라 CSV, 파케, 뭐 SQL이라든지 HTML 다양한 형태를 읽어오고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파케 형식으로 저장해 놓은 데이터 미리 불러오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리드 언더바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파케로 이제 제가 저장을 해놨기 때문에 파케를 불러오는데, 이때 그 파케 타입으로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패스트 파케라든지 파이 에러와 같은 라이브러리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오류가 난다, 로컬에서 오류가 난다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오류 메시지로 패스파케하고 파이 에로 설치해라라고 이제 메시지가 뜰 거예요. 그럼 그 메시지에 따라서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불러온 데이터를 df라는 변수에다가 놓고 이제 재사용을 하도록 할 텐데요. 일단 데이터셋 불러왔어요. 그래서 엑셀로 불러올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CSV 형태로 불러올 수도 있는데, 파케 형식으로 이제 불러오게 되면은 훨씬 조금 빠르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 용량이 한 뭐 100만 건 넘어간다. 엑셀에서는 정말 느려요. 100만 건 정도 되면은
불러올 수는 있는데 거기 뭐 파생 변수 만들고 뭔가 새로운 작업한다 하게 되면 진짜 느리거든요. 근데 이제 파케 형식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판다스로 불러오게 되면은 그렇게 한 100만 건 이상, 뭐 1000만 건 정도 되면 좀 더 느려지기는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분석할 정도로 이제 속도가 그렇게 느리지는 않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엑셀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케 형식으로 저장해 놓은 데이터 불러오게 되면은 우리가 여기 UCI 리파지터리에서 이제 봤었던 것처럼 여기 설명이 있죠. 인보이스 넘버, 뭐 스톡 코드라든지 디스크립션, 퀀티티 있는데 똑같이 있죠. 인보이스 넘버, 스톡 코드, 디스크립션, 퀀티티, 인보이스 데이트, 유닛 프라이스,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 컨트리까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게 되면 54만 건이다. 그 다음에 8개의 변수 컬럼으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일단 df라는 이제 변수에다가 담아 주었습니다. 그럼 일단 데이터 미리 보기 하기 위해서 헤드 하게 되면은 위에서 5개만 이제 갖고 오게 되죠. 그래서 위에서 5개만 갖고 왔을 때 아까 이제 제가 UCI 리파지터리 사이트 보면서도 이 데이터셋은 온라인 리테일에 있는 그 다이소와 비슷한 사이트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트라이트 홀더라든지 뭐 랜튼이라든지 뭐 코트 행어라든지 워터보틀이라든지 이렇게 상품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다이소에서 파는 이제 물건들과 같은 상품들이 이름으로 이제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뭐 냅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위에서 5개, 아래에서 5개의 데이터를 갖고 왔는데 국가도 보게 되면은 유나이티드 킹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국가들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 데이터 안에 어떤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지 실제로 이제 우리가 온라인 커머스에서 뭔가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데이터에서 이제 참고해 볼 만한 이제 내용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문 내역들도 있고 상품도 분석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고객 관점에서 볼 수 있도록 이제 고객 아이디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DF에 인포 하게 되면은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 이제 어떤 정보들이 들어있는지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54만 건이 들어있다. 그래서 0번부터 이제 54만 1908개, 8번까지 인덱스가 있어요. 0번부터 인덱스가 이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넌널 하게 되면 이제 결측치가 이제 몇 개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이제 살펴보실 수 있는데 디스크립션하고 이제 커스텀 아이디에 결측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원래 데이터셋 불러오게 되면은 여기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데요. 제가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꿔줬어요. 왜냐하면 이게 조금 더 이제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카테고리 타입으로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퀀티티도 인트 32. 그 다음에 여기 커스터머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플롯 32 형태로 바뀌어 있는데 원래 데이터 그냥 판다스로 CSV 파일 불러오게 되면은 여기 데이터 타입을 이제 보존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타입을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불러왔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의 집합과 각 열들의 이제 자료형을 이제 확인을 해봤고 카테고리 5개, 그 다음에 플롯 타입, 그 다음에 인트 타입 있는데 여기 인보이스 데이트 같은 경우 이제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이제 바꿔주면 이제 되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카테고리 타입보다는 데이트 타임 형식으로 이제 변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인보이스 넘버 그대로 UCI 리파지터리에 있는 내용을 이제 번역을 해놓은 거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인보이스 넘버, 스톡 코드, 디스크립션, 퀀티티, 인보이스 데이트, 유닛 프라이스, 뭐 커스텀 아이디, 컨트리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기술 통계값 이제 보도록 할 텐데요. df.describe 하게 되면 이제 수치 데이터 타입의 기술 통계값 구했어요. 기본값이 수치 데이터에 대한 기술 통계값을 보여주죠. 그래서 퀀티티, 유닛 프라이스, 커스터머 아이디 값 이렇게 이제 보여줬어요. 근데 봤더니 퀀티티가 마이너스인 값이 있어요. 수량이 마이너스다. 그리고 이제 유닛 프라이스가 마이너스다. 근데 우리가 이제 물건을 팔 때 손해보고 팔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마이너스 값들 혹시 취소건이 아닐까?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런 마이너스 건은 우리가 분석할 때 제외하고서 분석하는 게 맞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손해보고 팔 수는 없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근데 요 값하고 요 값하고 보면 이제 마이너스 붙인 이제 최대값하고 최소값하고 보게 되면은, 여기 최대값에다 마이너스 붙인 값이 최소값인 거고, 유닛 프라이스 같은 경우 좀 다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25%, 50%, 75% 값도 보게 되면은, 이상치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가 있죠. 우리 이제 이상치라는 거는 다른 값에 비해서 너무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75% 값 보게 되면은 1, 4분위, 2, 4분위, 3, 4분위 수 값인데 3, 4분위 수 값에 비해서 너무 커요.
그렇죠. 그 유니프라이스도 그렇고요. 근데 커스텀 아이디 같은 경우는 약간 유니폼하게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빈도수, 평균, 표준, 편차, 최소값, 최대값, 4분위 수값. 4분위 수라는 거는 4등분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25%, 50%, 75%로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데 이상치 값. 이건 이제 오류 데이터는 아닌데 뭔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값들이 이제 들어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주의 깊게 볼 필요는 있겠다 싶어요. 그 다음에 이제 DF의 describe하고 include하고 범정 타입, 카테고리 타입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는 exclude하고 아예 이제 넘버만 빼고 보는 방식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수치 데이터만 빼고 봤을 때 인보이스 넘버, 스톡 코드, 디스크립션, 인보이스 데이트, 컨트리 이렇게 있는데 이 데이터셋은 영국에서 공개한 공공 데이터셋이에요. 그래서 영국이 이제 가장 많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다음에 어떤 물건이 가장 많이 이제 판매가 되고 있나라고 봤더니 티라이트 홀더라는 게 이제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인보이스 데이트 봤더니 2011년 10월 31일 2시 41분에 무려 같은 시간에 1114건이 이제 판매가 되었다. 그래도 이게 좀 너무 많이 이 시간대에 이제 판매가 되었고 인보이스 넘버 같은 경우에도 요 그 특정 인보이스 건수가 요 건하고 이제 지금 똑같이 이제 숫자가 보이는데 특정 인보이스가 주문 건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면 이제 탑 뭘 의미할까요? 여기에서 요런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 다음에 여기 카운트 유니크 탑 프리퀀시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은 도움말을 이제 보시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쉬프트 탭 키 누르면 이제 보여요. 근데 이게 쉬프트 탭 키 눌렀을 때 조금 오래 걸려서 잘 안 보이거나 이게 늦게 뜰 때가 있어요. 저도 지금 쉬프트 탭 키 눌렀는데 지금 안 뜨고 있거든요. 쉬프트 플러스 탭. 그래서 이게 쉬프트 탭 키 눌렀는데 왜 도움말 안 보여요? 하고 이제 질문 주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이렇게 이제 물음표 하면 이제 바로 나온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제 쉬프트 탭 키 눌러도 도움말이 잘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탑이라든지 프리퀀시 카운트 요거가 뭘 의미하는지 모르겠다 하시면 이렇게 도움말을 보시면은 이 도움말이 이제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뭐 카운트, 뭐 맥스, 민, STD 해서 이제 그 수치형 데이터일 때에 요 값을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이제 오브젝트 타입일 때 이제 보는 방법. 그 다음 프리퀀시라는 거는 most common value다 라는 거는 most common value의 프리퀀시다 라고 되어 있고 탑이라는 건 most common value. 그래서 탑이라는 거는 최빈값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도움말 보실 수도 있지만 챗GPT한테 물어보셔도 이런 것들은 답변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이 판다스로 내가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해석해달라라고 하게 되면은 챗GPT가 굉장히 기가 막히게 또 해석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챗GPT도 같이 활용해 보시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움말 보시게 되면은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이제 조금 해석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 심지어 챗GPT한테 이런 걸 부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로 리포트를 이제 생성해 달라. 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기본적인 기술 통계값을 보도록 할 텐데 여기에 보시면은 탑이라는 거는 최빈값이다. 그래서 요 이제 인보이스 넘버가 요렇게 이제 많이 주문이 됐는데 그 인보이스 넘버에 대한 요 573585번이라는 인보이스 넘버가 1114건이 주문이 됐고 스톡 코드는 요게 가장 많이 주문이 됐는데 이게 2313건. 그게 이제 화이트 행잉 하트 티라이트 홀더라는 게 가장 이제 많다. 요 판매 내역에 가장 많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인보이스 데이트 요 날이 가장 요날 요 시간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영국이 가장 많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기술 통계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이제 가져오건 간에 이런 이제 기술 통계 보는 게 가장 이제 기본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위에서도 인포 하게 되면 이제 결제치가 이제 대략적으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이제 널이라든지 이제 NA를 통해서 결제치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NA 같은 경우에는 엑셀에 익숙하신 분들, not applicable의 약자다. 혹은 not available의 약자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고, is null이라는 거는 이제 SQL, 데이터베이스에 익숙하신 분들은 null이라는 용어에 더 익숙하실 텐데, 둘 다 없는 값을 이제 표시합니다. 그래서 is NA로 보셔도 되고 is null로 보셔도 되는데요. 저는 is null로 보도록 할게요.
그럼 결측치 true, false 값으로 나오는데 true는 1하고 똑같고 false는 0하고 똑같기 때문에 요거 다 더하게 되면은 결측치의 수 구할 수 있죠. 그래서 디스크립션의 결측치가 1454개.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 값이 지금 보면은 13만 5천 건. 와우, 엄청 많아요. 그래서 위에서 df.shape 해서 봤을 때 행의 개수가 54만 건인데 지금 커스터머 아이디의 결측치가 13만 5천 건이다라는 거는 이제 결측치가 상당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커스터머 아이디 값에 대한 이 결측치는 왜 발생했을까요? 이거는 왜 이렇게 결측치가 많을까요? 이 커스터머 아이디가 왜 결측치가 많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거 항상 이제 질문을 하는데 커스터머 아이디 요 결측치는 아마도 비회원 주문일 확률이 높죠. 그래서 아마도 원 주문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원 가입을 하고 이제 주문을 할 수도 있지만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주문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비회원 주문이에요. 그럼 이제 비회원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용자들을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어떤 이제 고객들이 우수 고객인지라든지 아니면 이제 고객들의 뭐 리텐션을 이제 분석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볼 수 있을 텐데 이게 없으면 이제 그런 리텐션 분석하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 값이 결측치가 이제 상당히 이제 있는데 그러면 이거에 대한 비율을 구하고 싶다. 위에서 이제 54만 건 중에 13만 5천 건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구해보고 싶어요. is null 했을 때 얘가 true, false 값으로 나오게 되는데 요거에 대해서 평균 구하게 되면은 결측치에 대한 비율 구할 수 있죠. 그럼 24%가 결측치다. 곱하기 100 하게 되면 100분위 수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디스크립션에도 결측치가 있는데 커스터머 아이디에도 24%. 그래서 24%는 아마도 이제 비회원 주문이지 않을까 싶은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df에서 is null 했을 때 이런 이제 결측치 보실 수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sns.heatmap 하게 되면은 결측치를 바로 시각화 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true, false 값에 대해서 이렇게 색깔을 표시한다, 안 한다. 그래서 1과 0으로만 이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 색깔을 C맵에 저는 이제 그레이 컬러로 이제 보는 것을 이제 선호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흑백 컬러로 이제 보실 수 있어요. 두 개의 값이 지금 true, false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그레이 값을 보시는 것을 이제 저는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래프 사이즈 조금 변경하고 싶다. fig 사이즈는 PLT의 fig 사이즈는 피겨의 fig 사이즈는 한 12,4 정도로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그래프의 사이즈 조금 줄여서 봤죠. 커스터머 아이디에 생각보다 이제 결측치가 많다. 그러면은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 우리 이제 쇼핑몰에서 물건 살 때 비회원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회원 구매를 이제 한 사람들이 꽤 있다. 그럼 이제 이 사람들이 회원 가입할 수 있도록 우리가 구매하고 나서 포인트를 더 준다든지 적립금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뭐 이벤트들 어떻게든 이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프로모션 같은 것들도 이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결측치까지 봤는데요. 전체 이제 수치 변수를 이제 히스토그램으로 시각화해 보도록 할 텐데, 요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 이제 로그가 이제 찍히게 돼요. 이게 로그를 안 찍히게 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사용하지 않은 변수에다 이렇게 할당을 한다든지 해도 로그가 안 찍혀요. 그리고 그냥 하면 이제 이렇게 로그가 찍히죠. 이렇게 이제 세미콜론 해주게 되면 이제 줄바꿈 의미하게 되는데, 요 세미콜론 해주게 되면은 로그를 이제 깔끔하게 이제 안 보이게 그래프를 이제 그려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막대가 기본값으로 10개가 그려지는데 아까 기술 통계값 하고 같이 보시는 게 좋아요. 디스크라이브 위에서도 이제 그려보긴 했지만 수치 데이터의 기술 통계값하고 같이 보면은 퀀티티 마이너스 값이 이제 상당히 있고 보면은 이제 1, 3, 10 요 가운데 요 값이 굉장히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상치가 양쪽 끝에 다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고 유닉 프라이스도 마찬가지죠. 마이너스에 이제 11,062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값 같은 경우에는 38,970 그래서 유닛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상치가 꽤 있고 커스터머 아이디 값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이제 상대적으로 유니폼하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그 사이즈 같은 경우에 한 12 조금 크게 10,6 이 정도로 제가 좀 늘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빈즈 값을
빈즈라는 거는 여기 막대의 개수 의미해요. 한 개면은 전체 빈도수를 이제 표시하고 있다. 54만 건이었잖아요. 그래서 54만 건 정도 다 이제 표시하고 있는데 커스텀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결직치가 있었죠. 그래서 54만 건 다 표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통 몇 개에다가 이 데이터를 나눠 담을 거냐, 요걸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10개가 이제 기본 값인데 얘를 우리가 통을 조금 더 여러 개를 하게 되면 데이터를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분포를 자세하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커스터머 아이디 같은 경우에도 중간중간에 이제 삐죽삐죽 튀어나온 요 값들이 있는데, 요 이제 여기쯤에 있는 요 고객 아이디들이 이제 구매를 많이 한, 로그가 많이 있는, 트랜잭션이 많이 있는 고객들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퀀티티 막대를 100개나 그렸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제 막대가 이제 밑에 거의 잘 안 보이는데 요게 거의 다 몰려 있고 이상치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정규 분포 형태로 이렇게 보이지 않고 이게 삐죽하게 이제 솟아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이상치가 있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몰려 있다 값이. 그래서 이상치를 제외하고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제 분포가 다르게 보여지게 되겠죠. 그래서 히스토그램으로 전체 수치 변수를 이제 시각화해 보게 되면은 이게 연속된 수치 변수인지 분포가 어떤지 뭐 이런 정보들을 이제 조금 살펴보실 수가 있죠. 그럼 이렇게 봤더니 퀀티티하고 유닛 프라이스가 있는데 전체 주문 금액이 없어요. 그럼 이제 전체 주문 금액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토탈 프라이스를 구하도록 할 텐데 이 토탈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RFM 분석을 한다. 라고 하게 되면 이 RFM은 이제 고객을 세그먼트화 하는 건데 리센시, 프리퀀시, 머니터리 밸류 해가지고 누가 최근에 빈번하게 돈을 많이 썼냐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머니터리 밸류 하려면 지금 저기에서 이제 토탈 프라이스가 없어요. 구매한 가격이 없기 때문에 토탈 프라이스를 이제 만들어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닛 프라이스하고 퀀티티하고 곱해서 토탈 프라이스라는 이제 새로운 파생 변수를 하나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 토탈 프라이스에다가 퀀티티하고 유닛 프라이스를 곱해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퀀티티하고 곱하기 DF의 유닛 프라이스 요거를 이제 곱해서 토탈 프라이스라는 파생 변수 만들어 줘요. 그러면은 원래 토탈 프라이스 없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토탈 프라이스라는 파생 변수가 이제 생성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유닛 프라이스하고 퀀티티하고 곱해서 토탈 프라이스라는 새로운 파생 변수 만들어줬는데 요게 요 트랜잭션 인보이스 아이디는 보통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주문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도 이제 온라인으로 쇼핑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는 편인데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쿠팡에서 주문을 한다 할 때 뭐 콩나물, 두부, 뭐 우유 이렇게 산다 했을 때 뭐 콩나물, 두부, 우유 요런 게 같은 이제 주문 건수, 주문 번호로 봤을 때는 하나의 주문 번호지만 거기서 여러 개의 이제 상품 같이 구매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기서 이제 주문 번호는 같은데 이제 스톡 코드들이 이제 다르다. 그래서 제가 뭐 신선식품몰 같은 데서 콩나물, 두부, 뭐 우유, 빵 이런 거 이제 주문했을 때 각각의 이제 스톡 코드가 다른데 거기에 유닛 프라이스만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수량하고 곱해가지고 이제 토탈 프라이스를 만들어 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만들게 되면은 위에서 이제 구했었던 df.hist 해서 봤었던 히스토그램 다시 그려보게 되면은 하나 더 생겨 있죠. 그래서 파생 변수 수치 데이터로 하나 더 만들어줬는데 이 퀀티티하고 유닛 프라이스 두 개 곱해준 거기 때문에 이제 분포가 약간 비슷해 보인다라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기본 값은 이렇게 이제 막대 10개를 그리게 되는데 막대를 잘게 그리면은 그릴수록 데이터를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그 막대는 빈즈라는 걸로 표시를 한다. 빈즈 통인데 통을 몇 개를 만들 거냐. 이 막대 하나가 데이터를 담는 이제 통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봤는데요. 커스터머 아이디 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객을 또 추적을 해볼 거예요. 이 고객들이 이제 어제도 사고, 내일도 사고, 다음날도 사고, 전달에도 사고, 이번 달에도 사고, 뭐 이런 분석을 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온라인 쇼핑을 진짜 많이 하는데요. 저는 장 볼 때 대부분 이제 온라인 쇼핑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장을 볼 때 매주 쇼핑을 하냐, 아니면은 매달 쇼핑을 하냐, 이런 것도 이제 분석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일단 회원이냐 비회원이냐 이런 것들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텐데 위에서 봤을 때도 커스터머 아이디 값으로 낱날 값을 보게 되면은 24%가 결직치였어요. 그래서 is null 하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결직치인 값이죠. 그래서 요거로 빈도수 배유 카운트 구하게 되면은 요렇게 결직치인 게 13만 5천 건, 24%가 이제 결직치예요. 근데 여기다가 1이라고 하게 되면은 비율 노멀라이즈 2로 해준 효과가 있게 돼요. 그래서 위에서 구했었던 것처럼 24%가 결직치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노멀라이즈 2로 요거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요게 이제 비율을 구하는 건데요. 요게 이제 첫 번째 들어가는 값이기 때문에 노멀라이즈 2로라고 쓸 수도 있지만 첫 번째 파라미터 아규먼트로 1이다 라고 써주게 돼도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빈도수를 구해봤고 커스터머 아이디가 결측치가 아닌 값에 대해서 한번 이제 컨트리 값을 구해보자. 그래서 가설 같은 거를 하나 세워보는 거죠. 우리가 아마도 이 이제 서비스 다이소 같은 이제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서 구매하는 사람들을 굳이 회원가입하지 않고 구매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컨트리가 국가마다 이제 영국이 아닌 국가는 이제 대부분 비회원 구매를 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가설 이제 세워볼 수 있겠죠. 일단 낱널 이렇게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점 value count 하게 되면 위하고 똑같은데 여기에서 컨트리 값을 가져와서 이제 빈도수를 이제 구해보자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결직치가 아닌 값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결측치가 아닌 값이 낱널인 거죠. 그러면은 요걸로 df 값을 가져오게 되면은 이게 결측치가 아닌 이제 데이터만 따로 갖고 오게 돼요. 그래서 원래 데이터가 이제 50만 건이 54만 건 정도가 되었는데 40만 건 이렇게 이제 갖고 온 거 보실 수 있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컨트리 값에 대해서만 빈도수를 구하고 싶다 하게 되면은 컨트리 하고 가져오게 되면은 컨트리 값만 갖고 오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오류가 났죠. 그러면 이제 이거 오류가 왜 났나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왜 오류가 났는지 고민을 해보면 .loc가 이제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은 조건 열 가지고 올 때는 loc가 있어야지 조건 열로 갖고 올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country하고 .value count 하게 되면은 이렇게 빈도수를 구해 보실 수가 있어요. 낱널인 거 봤더니 영국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저머니,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 뭐 이렇게 해서 독일, 프랑스, 뭐 아이레 이런 순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낱널이 아니라 그러면은 is null로 보거나 아니면 그 반대인 거 보고 싶다 하면 물결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null 값을 보게 돼요. 요거하고 null하고 똑같은 거다. 그래서 낱널에 대한 부정이 요거예요. 그래서 true라는 값이 있죠. 그 다음에 요 true 값 앞에다가 부정을 해주게 되면은 물결을 해주게 되면은 지금 -2 값이다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요거를 이렇게 해서 PD의 시리즈 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실행해 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false 값으로 되게 돼요. 그래서 true, false 이렇게 이제 실행해 보게 되면은 반대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앞에다가 시리즈 앞에다가 물결을 하게 되면은 반대로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결측치가 있는 값들 보게 되면은 그래도 영국이 가장 많다. 회원가입하지 않고 구매한 사람도 영국이 가장 많아요. 그래서 구매를 많이 한 국가가 결측치도 많구나. 이제 빈도가 많은 국가가 이제 결측치도 많구나. 비회원 구매가 이제 빈도수로만 봤을 때는 이제 많구나. 이런 것도 이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봤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레지스터드로 회원 가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요걸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is registered라는 이제 파생 변수를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 요걸 어떻게 만드냐. 위에서 했던 거 df에서 커스터머 아이디가 낱널인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거를 is registered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뒤에 true, false 값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registered라는 거는 커스터머 아이디가 낱널 들어있다 하게 되면은 true 값으로 이제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파생 변수를 만들어주게 되면은 회원 가입 여부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PD의 크로스 탭을 통해서 DF에서 country, 그 다음에 DF에서 is registered 해서 이런 교차표를 이제 구해볼 수도 있겠죠. true, false 값에 대해서. 근데 여기 국가가 워낙 많아요. 그러면 이제 좀 정렬을 해서 보고 싶다. 그러면 sort values 하고 뭐 빈도수로 이제 정렬을 true 값으로 이제 정렬을 하고자 한다. 하게 되면은 true 값으로 정렬이 되었는데 ascending, false 해서 역순으로 이제 정렬하고자 한다. 하면은 유나이티드 킹덤이 이제 회원 가입한 사람도 가장 많고 그 다음에 다른 데이터들 다 봐도 회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도 영국이 가장 많다. 그 다음에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비회원 구매가 0건.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는 비회원 구매 조금 있고 아이레도 비회원 구매가 한 10% 정도 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뭐 다른 국가들은 이제 비회원 구매가 꽤 보이고 홍콩 같은 경우에는 다 비회원 구매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다른 자잘한 이제 주문 건수가 이제 많지 않은 이제 국가들도 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판다스에서 이런 크로스 탭 구해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교차표를 구해서 이제 분석해 보실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회원 가입 여부 이런 것들도 봤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구매 취소 비율 이런 것도 이제 볼 수도 있겠죠. 구매 취소 비율은 이제 캔슬로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구매 취소는 어떤 이제 데이터냐? 우리가 일단 구매 취소 비율을 보기 전에 여기 UCI 리파지터리에 있는 설명 한번 가서 보도록 할게요. 6개의 디지트로 인보이스 넘버가 되어 있고 C가 들어가는 글자 C로 시작하는 게 이제 취소건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뭐 카드 구매하고 취소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이렇게 C라고 이제 표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개발자들이 개발을 할 때 이걸 짝을 지어서 페어를 지어줘요. 왜냐하면 언제 취소했는지 모르잖아요. 구매하고 나서 언제 취소했다. 업데이트된 시간이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구매가 일어난 거하고 이제 취소가 일어난 거하고 기록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이제 페어, 짝을 이루어서 관리를 하지 이렇게 막 삭제를 하거나 C라고 이제 번호를 매겨주거나 보통은 그렇게 이제 개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요건 이제 분석용으로 이제 공개된 공공 데이터 셋이기 때문에 요렇게 이제 C라고 표시를 해준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인보이스 넘버에서 정말 이게 숫자가 아닌 들을 이제 골라내도록 할게요. 그럼 숫자를 일단 다 지워보도록 할 텐데요. 스트링의 리플레이스를 통해서 숫자를 다 지워보도록 할게요. 0에서 9인 거를 비문자열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안 바뀌었죠. 왜냐하면은 여기에서 regx는 true 하고 이제 정규 표현식 regular expression을 쓰겠다 하면은 숫자를 다 지워줬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문자만 남았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이제 새로운 파생 변수에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df invoice string이라고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string으로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아니면은 인보이스 코드가 더 적당하겠네요. 그래서 인보이스 코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인보이스 코드의 value count 해 주게 되면은 일단 C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A라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 C가 그 인보이스 코드일 줄 알았는데 그럼 인보이스 코드가 지금 위에서 만들어 줬으니까 이게 C인 것만 찾게 되면은 요게 이제 캔슬인 거잖아요. 그래서 is cancel에다가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헷갈린다 하시면은 이렇게 괄호로 이제 묶어주시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이 는 두 개는 비교를 의미하고 그 다음에 는 하나는 할당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true, false 값을 is cancel이라는 변수에다가 담아주겠다라는 의미죠.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is cancel하고 넣어 주었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구매 취소 비율, 고객별 이제 구매 취소 비율을 한번 찾아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위에서 했던 것처럼 PD의 크로스 탭으로 DF에서 커스터머 ID 값하고 보거나 아니면 위에서 만들어준 is registered 하고 DF에서 인보이스 코드하고 이렇게 이제 같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A in 코드, C in 코드 이렇게 이제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 C 그 다음에 정상인 코드는 지금 널로 되어 있어요. 널로 되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숫자로 되어 있는 거는 요게 이제 따로 앞에
예, 여기에 표시되어 있네요. 빈 값으로 지금 표시가 됐는데 그 값은 뭐 정상이다. 이렇게 이제 넣어주는 게 더 나아 보이긴 하네요. 지금 여기 비어있는 값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요게 이제 정상권이고 A인 게 3개가 있고 C인 게 캔슬인 게 이제 이렇게 있다. 그래서 봤더니 is registered true인 거 하고 이제 false인 거 이제 비회원 중에 이제 취소권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회원인 사람 중에서 취소권이 요 13만 건 중에서 383건, 그 다음에 회원인 사람 39만 건 중에서 8,900건이 이제 취소건이다. 그 다음에 A인 건은 무엇인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인보이스 코드가 는하고 A인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DF로 감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감싸게 되면은 이제 A인 값만 또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A인 값을 봤더니 인보이스 코드에서 마이너스 값, 플러스 값 이렇게 이제 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이너스 값이 하나 더 있죠. 그래서 이런 값들 뭔가 이제 마이너스 값, 유닛 프라이스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제 제품을 등록을 할 때 손해보고 이제 팔지는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마이너스로 팔지는 않아서 요건 이제 제외하고 볼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제품 디스크립션을 봤더니 어저스트 이제 배드 뎁트라고 되어 있고 스톡 코드도 B라고 되어 있어요. 아, 이 스톡 코드가 B라고 되어 있는 거는 뭔가 이제 다른 의미가 있겠다. 요런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스톡 코드가 5개의 이제 숫자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숫자로 되어 있지 않고 다른 이제 이런 알파벳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는 뭔가 다른 특별한 의미를 가지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잘 들어있는지 정상적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정제하고 나서 이제 분석을 해야지 조금 더 의미 있는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해보기도 했었는데요. 그럼 이제 고객별로 이제 취소 비율을 구하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은 PD의 크로스 탭으로 구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객별로 구한다 위에서 이제 레지스터드로 했는데 커스터머 아이디하고 DF에서 is cancel이라는 새로운 이제 파생 변수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cancel이라고 만든 거를 같이 취소 비율 구해보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누가 이제 많이 구매했는지, 누가 많이 취소했는지 이런 것들도 같이 구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크로스 탭으로 이제 간단하게 구해 보실 수도 있고요. 위에서 있는 거는 스택이라는 거를 이제 사용을 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약간 이제 조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그룹 바이로도 이제 구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df.group by를 통해서 커스터머 아이디하고 is cancel하고 같이 그룹 바이를 해줘요. 커스터머 아이디 그리고 is cancel 똑같이 그룹 바이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거의 빈도수를 구한다 라고 하게 되면은 카운트 값 구하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구해볼 수가 있는데 모든 컬럼에 대해서 다 구하는 게 아니라 인보이스 넘버에 대해서만 빈도를 구하겠다 하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인덱싱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인덱싱 인보이스 넘버만 해주고 true false 있는 값은 언스택으로 올리겠다 하게 되면은 위에 있는 크로스탭하고 이제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크로스탭 했을 때는 결측지 값 이런 값들 다 0으로 이제 넣어주고 조금 더 이제 보기 좋게 만들어주기는 하죠. 그래서 이 크로스탭이라는 거는 그룹 바이하고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기 쉽게 한 번 더 이제 추상화해 놓은 기능이다. 그래서 이 크로스탭 소스 코드를 열어보게 되면은 내부가 피벗 테이블로 되어 있고 피벗 테이블 내부를 또 소스 코드를 열어보게 되면은 그룹 바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그룹 바이를 사용하기 쉽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다. 추상화해 놓은 거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객별로 이렇게 구매 취소를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 고객마다 이제 얼마나 이제 취소를 했는지에 대해서 비율, 취소 비율 상위 10개, 그 다음에 고객별 구매 취소 빈도수 상위 10개,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서 고객별 구매 취소 비율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커스터머하고 캔슬, 커스터머
cancel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ustomer cancel 이렇게 이제 구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true, false 하게 되면은 이게 직관적이지가 않죠. 그래서 직관적으로 컬럼을 만들어주고 싶어요. columns는 취소, 그 다음에 정상 거래 이렇게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취소인 거 아닌 거 이렇게 is cancel이 true인 거는 반대네요. 이게 취소고 그 다음에 요 앞에 거가 이제 정상 거래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커스터머 캔슬하고 만들어 주었어요. 그러면은 정상 거래고 이제 취소 거래가 어느 정도다. 그럼 요거에 대해서 이제 비율을 구하고자 하면은 정상 거래를 나누기 이제 취소 거래를 이렇게 해줄 수가 있겠죠. 몇 퍼센트가 정상분의 이제 취소가 어느 정도 비율인지를 구해서 취소 비율 이렇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제 취소 비율을 구할 수 있는데 한 번 사서 한 번 취소했어요. 그럼 100%가 취소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일단 만들어 주었고요. 요거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고객별 구매 취소 이제 비율 상위 10개를 보게 되면은 취소 비율 한 번 사서 한 번 취소한 사람들이 이제 대부분 위에 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N largest의 취소 비율이 10개 이렇게 이제 갖고 와서 보게 되면은 지금 N largest에서 취소 비율 해가지고 요거는 이제 0으로 나눌 수가 없으니까 다 취소했다. 요런 것들이 이제 정상인 거는 하나 없고 구매한 것들이 이제 다 취소한 건 요게 이제 보여지게 되죠. INF라는 거는 이제 0으로 나눴을 때 이제 0으로 나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요 값으로 보여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고객 취소 빈도수 이제 빈도수로 이제 상위를 본다. 취소 비율이 아니라 취소 값으로 이제 보게 되면은 정상 구매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소도 많이 한다. 그래서 내가 이제 샀는데 뭐 이제 무료 취소나 이제 무료 반품이 되면 이제 많이 취소하기도 하는데 물론 여기에 정책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구매 숫자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취소도 이제 많이 있고 요 사람의 비율을 보면 0.3%, 3%가 취소. 그 다음에 1%,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11%.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마다 그 사람이 뭐 취소를 이제 많이 하는 사람이냐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분석을 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특정 고객의 구매건도 이제 조회를 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뭐 취소건을 이제 조회한다, 뭐 특정 고객건을 조회한다, 뭐 여러 가지 해볼 수가 있을 텐데 일단 취소건 같은 경우에는 인보이스 넘버에다가 코드 값, 인보이스 코드가 이제 C인 값이 이제 취소건이다. 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퀀티티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로 이제 대부분 표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정말 이 취소한 건들이 다 퀀티티하고 토탈 프라이스가 마이너스로 되어 있는지 이런 값들도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취소한 것만 가지고 와서 히스트 그려보게 되면은 취소한 건 다 이제 0 이하의 값이 들어있다. 토탈 프라이스도 0 이하의 값이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 이제 저 전처리 할 때 그럼 0 이하인 값들은 다 제외하고 봐야겠다. 이런 것도 이제 생각해 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히스토그램 이렇게 이제 그려 보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요 값에 대해서만 디스크라이브 해서 기술 통계 구해 보게 되면은 지금 다 마이너스, 맥스 값도 다 마이너스로 되어 있다. 퀀티티 같은 경우에는. 유닛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음수로 이제 표기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토탈 프라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마이너스 값으로 표기가 되어 있다라고 이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특정 고객, 뭐 예를 들어서 요 14911 요런 이제 고객의 구매건을 이제 조회해 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은 DF의 커스터머 아이디가 뭐 14911 그리고 이때 주의하실 점은 숫자인데 문자열로 검색을 하게 되면은 안 찾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14911번에 이제 고객을 찾는데 만약에 이렇게 문자열로 찾았다. 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왜냐 하면은 이제 파이썬은 문자하고 숫자하고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이제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이제 타입을 맞춰서 검색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구매 고객을 이제 보게 되면은 이제 인보이스 넘버라든지 뭐 스톡 코드라든지 이런 것들, 이 사람이 이제 어떤 물건들 구매했는지 이런 데이터들 조회를 해 보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제품별 구매 취소 비율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떤 제품이 이제 주로 이제 취소가 되는지 이런 것들도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일단 DF에서 스톡 코드가 이제 제품 코드죠. 근데 여기에서 제품별로 구매 취소 비율을 보고 싶다. 그럼 PD에 크로스 스텝하고 DF 스톡 코드하고 DF에서 is cancel이라고 만들어준 컬럼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같이 교차표를 구하게 되면은 제품별로 구매 취소 비율을 구해 보실 수가 있어요. 아니면 여기에서 디스크립션 이렇게 넣어주고 구매 취소 비율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매 취소 비율을 이렇게 디스크립션을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스톡 코드로 이제 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 이제 디스크립션을 여기다 나중에 넣어주고 싶다. 그러면은 스톡 캔슬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변수에다가 넣어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디스크립션을 넣어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이제 하면은 좋을지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톡 코드 DF에서 스톡 코드를 갖고 오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라이브를 가지고 와요. 디스크립션 을 갖고 오는데 이렇게 갖고 오면 이제 오류가 나죠. 왜냐하면은 이 두 개의 컬럼을 가지고 올 때는 인덱싱을 이렇게 묶어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스톡 코드하고 디스크립션하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데 여기에서 drop duplicate를 해주세요. 그러면은 중복된 값들은 제거가 돼요. drop duplicate 하기 전에는 54만 건이었어요. 그런데 drop duplicate 했더니 5,752건으로 이제 바뀌었죠. 그 다음에 스톡 코드 값을 set index를 해주시는데 이렇게 이제 set index를 해주게 되면은 얘가 이제 인덱스 값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5,752개로 바뀌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을 dfdesc 이렇게 스톡 DESC라고 변수에다가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이제 역시나 혹시 중복된 값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duplicated 하고 이제 보게 되면은 true라고 이제 보여지는 값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duplicated 값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결칙치인 값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삭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이제 생각이 들어요. drop duplicate, drop na도 이제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이제 보게 되면은 일단 NA 값은 없어요. 그 다음에 4,792. 그 다음에 이제 중복된 값이 꽤 이제 많이 있다. 여기에서도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 duplicate로 봤을 때 요 description에서 그 어떤 값이 이제 duplicate 되어 있는지 기준에 따라서도 이제 보실 수가 있긴 한데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set index 하기 전에 요 값으로도 duplicate 값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위에서 이제 해준 값인데 drop duplicate 하게 되면은 중복된 값을 이제 제거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기준을 요 스톡 코드로 해주시게 되면은 drop duplicate 스톡 코드 그러면은 스톡 코드 3,894개 훨씬 더 줄어들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drop duplicate 할 때 인덱스 만들어 주기 전에 스톡 코드로 중복을 이제 제거를 해주면 우리가 이제 스톡 코드로 이제 매핑을 해줄 거기 때문에 3,894개로 줄어들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걸로 알 수 있는 거는 스톡 코드가 같더라도 디스크립션이 다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뭐 색상별로 디스크립션을 만든다든지 색상이 다르더라도 스톡 코드는 이제 같을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신발이다라고 하게 되면은 신발의 스톡 코드는 같지만 사이즈별로 디스크립션이 이제 다를 수가 있는 옵션이 이제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 상품도 약간 그렇지 않을까. 근데 그냥 여기에서 그런 거 고려하지 않고 중복 다 제거해주고 그냥 이름 디스크립션 하나로 다 일단은 대체해서 이제 간단하게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스톡 캔슬에서 이게 어떤 스톡인지를 이제 넣어주고 싶다. 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인덱스 값이 똑같이 스톡 코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얘를 조인을 해주게 되면은 이 df 스톡 디스크립션이
여기에 가서 딱 들어가게 됩니다. 그 스톡 코드가 맞는 거에 딱 들어가서 맞게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해주는 방법에는 머지를 해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처럼 조인을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컬럼으로 이제 추가를 해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조인을 해줬는데 스톡 캔슬에서 점 머지 하고 이 df 스톡 dsc 해주게 되면은 지금은 오류가 이렇게 났는데 인덱스 left 인덱스 true right 인덱스 true 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머지로 연결을 해줄 수도 있지만 조인으로 연결해 주는 게 훨씬 더 간단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컬럼으로 연결을 해 주시는 방법도 있어요. 디스크립션 DSC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넣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df 스톡 DSC의 디스크립션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리고 이거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DESC라고 이제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밑으로 그냥 내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 디스크립션을 이제 연결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DESC라는 새로운 이제 변수로 이제 연결을 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스톡 코드별로 is cancel true라는 거는 이제 true 그러니까 취소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columns에서는 하고 정상 취소 설명 이렇게 이제 한글로 이제 컬럼 이름을 이제 변경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정상인 건 위주로 보고 싶다. and largest 10개 정상인 거를 보게 되면은 정상 주문이 많은 거를 위에서 이제 10개를 갖고 와서 봤더니 요 그 티라이트 홀더라는 게 이제 주문 건수가 가장 많고 얘 취소 건수는 42건. 그 다음에 전보백 레트로 스팟이라는 게 2115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상품이 많이 주문되었고 그거에 대한 취소 건수는 어느 정도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이제 대표 설명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 운동화 같은 거 살 때 사이즈별로 다 다르고 그 다음에 뭐 색깔별로 이제 다른 것처럼 스톡 코드는 이제 같지만 설명이 조금 다른데 일단은 그런 거는 이제 무시하고 그냥 한꺼번에 다 써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상품별로도 이제 분석을 조금 해봤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위에서 데이터를 봤을 때 고객 아이디가 없는 거라든지 취소 주문건 같은 경우에는 전체 데이터에서 제외하고 분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객 아이디가 없는 주문하고 취소 주문건은 전체 데이터에서 제외하고 분석하는 것으로 다음 실습에서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